뭐 조금 저는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이에요. 6.25 전쟁을 겪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서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아가면서 그때가서 여기 오신 여러분이 무슨 여기 한자 가르쳐주는 데 아니잖아요. 하늘천 따기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골문도 가르쳐 조만한 새끼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왜? 재미있게 한자 배우라는 이야기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나눠드리는데 여기 요번 기생들 주고 남으면 나눠주세요. 구기생 빼고 나누면 돼요. 한자가 왜 배워야 되는지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 구기생 빼고. 많아요. 두툼에 8장씩이요. 한자 전부 처음 오신 분들부터 우선 나눠드리고 남으면 그 다음 주도록 해요. 여기 그 한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처음 오신 분들 그럼 또 여기 또 드려야지. 여기 주세요. 그렇죠. 구기생이라 했잖아. 구기생 아닌데 다시 내가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했어요. 네. 여기 한자 하나하나 풀이를 딱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가 모르는 글이니까 이거 폐기에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라도 보시면 좋겠어요. 한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데 한자는 한국에 더불어 나라 글입니다. 우리 선조인 동이족이 만든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글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나오셨죠? 네. 영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한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본말 누가 만들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독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프랑스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글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글 우리 한글 등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있어요. 언제 누가 왜 어디서 만들어지기 딱 나와야 돼요. 우리 한글이에요. 근데 한글은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한글이라 그러지만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일제시대는요 조선어라 그랬고요. 그 이전에는요 훈민정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훈민정음은 뭐냐? 옛날에 양반들이 공부하는 한자를 읽게 만들려고 만든 글이 한글이에요. 그럼 한글이라는 말은 언제 만들어지냐?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난 뒤에 최현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조선어로 되어 있는 말을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한자가 크다는 뜻이에요. 한강 크다는 뜻이에요. 한자가요 한자 쓸 때 한자예요. 대한민국은 한자가 아니에요. 한강도.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한 하다가 글이니까 글 그러자. 그래서 한글이에요. 특별한 의미 없어요. 예. 그러나 그때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문을 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훈민정음 소리음자예요. 글을 읽는 소리를 내는 게 우리 한글이에요. 그래서 자음 모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글이에요. 훈민정자 글자자가 아니에요. 정음이에요. 한자를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한글이 필요하냐, 한자가 필요하냐, 이거 50가지가 이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보시면 한자는 동이문적이 만든 문자다. 그다음 한자는 원래 명칭이 글이라고 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이 글 보면요, 이요 계약할 때 쓰는 개자도 되고요, 역사 속에 나오는 설장수라는 사람은 설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이라는 글자도 되고 세 가지 네 가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할 때 개자도 되고 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한글이냐 이거죠. 글. 왜 문자라고 글이라 그러냐. 옛날에 사람들이 뭘 할 때 벽에다가 긁었어요. 긁었다는 것이 글이에요. 긁은 것이 글이에요. 그래서 글입니다. 글.
저기 개자도 되고 설자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글자예요. 글이에요. 글. 그래서 여기 글이라는 게 돼 있다. 본명이 원래 명칭이 글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동방문화의 상징입니다. 한자는 표현 문제의 비조입니다. 비조라는 뭐냐면 여기 나와서 다 붙여놨어요. 빗자는 코빗자예요. 코빗자. 빗자. 제일 앞장섰다 이런 뜻이에요. 네. 코의 할아버지니까 제일 앞장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비조. 그래서 그 글자만 이야기하고 다른 뭔가 문화 같은 걸 처음으로 가장 앞장섰을 때 무슨 뭐의 비조 이렇게 많이 인용들 합니다. 그 다음 한자는 시공을 초월한 문자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한자는 동이문화의 정수다. 동이문화는 뭐냐면 우리 선조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원래 오랑캐란 말이 있어요. 남방, 북쪽, 서윤, 동이 이랬어요. 남쪽에는 양안족들, 북쪽에는 적 오랑캐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융 오랑캐들, 동쪽에는 이 오랑캐들. 중국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자가 오랑캐 이자인데 그게 아닙니다. 큰 활 이자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활을 크게 잘 쐈어요. 지금도 양궁 끝내주잖아요. 그 예사로운 거 아닙니다. 동이족들이 활을 잘 쏘기 때문입니다. 이 이자는 큰 활 이자예요. 근데 개뿔도 모르는 사람 오랑캐 이자로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 한자는 인성교육의 기초다. 요즘 아새끼들 왜 버르장머리 문제예요? 한자 가르치면 절대 나빠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충요가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한글 여러분 써보죠. 한번 물어봐요. 고, 한글 고. 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입니까? 한자 앞에 뭔 뜻이에요? 앞에 글자가 없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한자는 뭐예요? 한자 이건 높을고, 이거 예고, 이것도 예고, 이거는 생각할 고, 전부 이것도 생각할 고, 이 한자만 쓰라고 저건 무슨 뜻이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읽기 위한 소리 그리기 때문에 이거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꽃 같은 것도 한자를 가지고 깊이 아시면 제가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못 들고 봤어요. 내가 그동안에 책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상식, 지식 여러 가지 영어도 일본말도 중국말도 해가지고 책을 지금까지 한 17권째 써놨는데 최근에 제가 샘플을 뽑았어요. 근데 그게 1번부터 1000번까지 안에 1000가지가 책 한 권에 들어있는데 별희한하게 다 들었어요. 근데 한글로 된 것을 저는 전부 그걸 한자로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표를 다 달아놨어요. 그걸 알고 훨씬 더 내용을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남길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 가을쯤 책을 출판 무슨 샘플을 뽑아놔 봤어요. 그거 한 번 뽑는데 두 번 뽑는데 16만 원 들었어요. 샘플을 뽑아서 이 A4 용지로 책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가져와도 도저히 묶어서 못 가지고 다음에 오시면 내가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근데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이 속에 전부 한자 속에 중요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아들이 지금까지 부모에게 달라들거나 그러지 못해요. 네. 한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을 얼마나 조지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보도 못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글을 버려가고 있는 겁니다. 버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자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한자는 인성교육의 기초다. 그 다음 한자는 목설지 않는 청동기다. 한자는 지성인의 척경이다. 한자는 인류문화유산의 보고다. 한자는 추상화의 극치다. 한자는 좌뇌 발달의 요체다. 이 글자 하나하나 전부 제가 다 톤을 다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읽어보십시오. 한자는 시각해의 시각성 문자다. 한자는 세계 문자 중에서 가장 학습 능률을 올리는 문자다. 한자는 그 해기되는 글자는 불과 400자만 배우면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가 많다면 그렇지 않아요. 400자 배우면 우리가 대충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자는 그 해기될 400자. 한자는 학습 자체가 재미있는 문자다. 한자는 인류 문화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도구다. 한자는 본래 한자 함께 일자 일일의 문자다. 한 글자 하나의 뜻이 있는 문자다. 한자는 여러 사람 여러 시대 여러 지역에서 걸쳐 조작 만들어진 문자다. 한자는 사고력을 정진 개발할 수 있는 문자다. 한자는 모든 학습 과목의 성적을 상승시키는 문자다. 한자는 한글과 가장 조화로운 문자다.
한자는 가장 경제적인 문자다. 한자는 필요에 따라 신조가 가능한 문자다. 한자는 좋은 능력이 무궁한 문자다. 33번째, 한자는 한중일 신조 창작의 공용의 수단이다. 34번째, 한자는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문자다. 한자는 미래 시각 문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문자다. 36번째, 한자는 시작국 최고의 문자다. 37번째, 한자는 상형지사회의 형성으로 구별되는 문자다. 38번째, 한자는 90%가 그 글자 자체에 발음이 붙어있는 문자다. 39번째, 한자는 표현 문자이지만 현재는 표음화된 단어 문자다. 40번째, 한자는 인격에서 국계까지 고급할 수 있는 문자다. 한자는 전통문화 개성의 무언수단이다. 한자는 동방인이 남긴 문화재의 보고다. 한자는 배울수록 철학과 사상이 샘솟는 문자다. 44번째, 한자는 수많은 동양 고전을 해독하면서 불후의 도구다. 후자는 썩을 후자입니다. 불후니까 안 썩는다 이런 뜻이에요. 영화 볼 때 불후의 명작들에게 이 후자가 그거에 불후의 명작을 하는 거. 많이 들어본 말일 건데 지금 한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 깊이를 아는 겁니다. 45번째, 한자는 예술 장르로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는 문자다. 한자는 국어생활의 정상화의 초석이다. 47번째, 한자는 치매 예방에 적합한 문자다. 48번째, 한자는 컴퓨터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다.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무서우면 여러분 컴퓨터 어떻게 치냐? 중국 컴퓨터 이거 전부 한자로 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치기 빨리 쳐요.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거 볼 때 겁이 나요. 49번째, 한자는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유추학습